자, 이제 문제은행 관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관리에 가서 보시면 그 문제입력 HNC로 올렸든 문제입력 일반으로 올렸든 간에 문제은행으로 이렇게 올려진 문제들은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맨 앞에 보면 차이가 있죠. 요거는 검은색, 요거는 회색, 그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검은색은 이 문제은행이 유효한 문제은행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 문제은행은 문제은행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은행의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택해 주면 바뀌죠? 또 한번 선택하면 바뀌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문제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은행에서 출제할 때라든가 여기서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출제할 때 이 문제들은 빠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테스트 출제에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타이틀, 뭐 과목 선택하고 그룹도 선택하고 채점 방식, 중복 응시, 성적 공개 다 선택하고 문제 유형, 뭐 단원 구분, 배점 구분, 문제 수준, 문제 개수 이렇게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출제를 하면 이 문제은행 관리에서 이 올라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뽑아서 랜덤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들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만 조건에 맞는 것들을 뽑아서 테스트로 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은행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녹색 있죠? 녹색 아이콘 클릭해 볼까요? 녹색 아이콘은 타이틀, 과목 선택, 그룹 선택, 시험 유형이 되겠네요.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 보면 첫 번째 있는 거는 세 가지 선택하는 게 있죠. 타이틀, 과목 선택, 그룹 선택.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녹색을 클릭해서 보면 시험 유형이 또 추가가 됐죠. 이게 뭐냐면 시험 유형, 이게 보여지는 거는 문제를 HNC, 문제 입력 HNC 여기에서 입력한 시험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시험 유형이 안 보이는 거, 요거는 문제 입력 일반에서 입력한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뭘 바꿔주냐면 뭐 타이틀도 바꿀 수가 있고 과목 선택 그룹 또 바꿔줄 수가 있고 이 문제 입력 HNC에서 입력한 것들 같은 경우는 시험 유형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변경을 나중에 추후에 우선 입력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다. 녹색 버튼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 뭐 타이틀, 작성자, 과목, 총 배점, 총 문제, 객관식 몇 개, 주관식 몇 개 이렇게 목록에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자, 타이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문제 은행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들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 딱 보니까
오타가 있어. 뭐 잘못 써 있는 게 있어. 아니면 뭐 정답을 잘못 체크해 놓은 게 있어. 그럴 경우에는 각 문제 위에 보시면 M자, X자, U자가 있잖아요. M은 그 문제를 변경하는 거예요. X는 그 문제를 삭제하는 거고, U에다 마우스 올리면 그 문제가 어떤 단원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타이틀에서 new window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음원이나 동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원을 들어볼 아우 시끄러. 새 창에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동영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고,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new window는 지문이나 그 문제 질문에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 설명 부분. 자, 이거를 페이지 설정에서 현재 창에서 듣기로 변경을 해서 보면 바로 현재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음원, 동영상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원래대로 새 창에서 듣는 걸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M자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변경하면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X자 버튼. 자, M자 버튼 한번 들어가서 변경을 직접 해보죠. 여기서 어디로 갈까나? 이걸로 들어갈까? 자, 타이틀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각 문제 그 위쪽에 있는 M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문제들이 보여지죠. 자, 이것들을 변경하면 돼요. 뭐 질문, 보기, 뭐 보기 파일, 문제 음원, 예문 타입, 예문 유형, 정답, 뭐 문제 설명 다 바꿀 수 있어요. 해서 변경하시고 변경한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 변경한 대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X를 뭐 삭제를 해볼까요? 이걸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삭제를 1번 문제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X 표시를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떴어. 1번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삭제하려는 1번 문제는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 잠깐만요. M자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지문 입력함으로 돼 있죠. 그리고 관련 문제가 두 문제야. 1번째 문제가. 그러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두 문제니까 관련 문제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지문 문제인데, 그죠? 1번하고 2번 문제가 지문 문제인데 1번 문제를 이제 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삭제를 하려 그래. 그러면 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까지가 그 지문에 걸린 문제인데 이 둘 중에 한 문제를 삭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1번을 삭제하든지 간에 2번을 삭제하든지 간에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삭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이것도 지문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2번 문제에 X 표시 눌러서 삭제를 했다. 삭제했어요. 그러면 2번 문제가 삭제되고 3번 문제였던 게 이제 하나씩 올라오겠죠. 위로 삭제됐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M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관련 문제가 두 문제로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 두 문제였는데 한 문제를 삭제해버렸잖아. 그러면 관련 문제가 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관련 문제를 한 문제로 변경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돌아가기 눌러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됐지만 정리하기 전에 그 1번 문제를 삭제를 해. 그러면 1번 문제가 삭제됐어. 근데 2번 문제는 아직 여전히 지문에 관련된 문제로 저장이 돼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면 상관없는데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M자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인지 그 삭제된 문제만큼 빼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문 지문 때문에 문제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를 삭제할 때는 반드시 그 첫 번째 문제에 지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지문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에 M자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삭제된 문제 수만큼 빼줘서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문하고 상관없는 문제는 그냥 X 표시 눌러서 삭제해도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여기 보시면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 타이틀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빨간색 프린트가 있어요. 선택해서, 아니, 선택이 아니라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것만, 문제만. 해서 이거를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메뉴에서 인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기 빨간색 프린트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걸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그 각 문제 위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네 개만 선택을 한번 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버튼이 있어요. 문제 담기 버튼. 요거는 전체 선택. 밑에 있는 건 전체 해제. 전체 해제했죠. 다시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네, 다섯, 하나 더.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서 문제 담기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저장함에 담았습니다. 저장함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장함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장함에 조금 전에 선택했던 문제들을 저장함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저장함을 지금 열어본 거예요.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했던 문제들이 담겼죠. 그죠?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전체 해제하고 원하는 걸 또 여기서 고르든지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골라서 딱 선택해서 문제은행 선택하면 자 선택된 문제를 조합하여 새로운 문제은행을 만드시겠습니까? 생성된 문제은행은 문제은행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학 문제만 있는데 좀 보기 편하게
문제가 섞였다는 거를 좀 더 확인하기 편하게 다른 과목에 있는 것도 한번 선택을 해서 사회 둘, 또 네 문제 그림 있는 걸로 하나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이것도 문제에 담아서 저장함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학 문제 담았던 거하고 바로 직전에 담았던 사회 문제, 역사 문제까지 담겨 있죠. 이거를 다 선택을 했어. 그래서 문제은행 버튼 눌러서 자, 선택된 문제를 조합하여 새로운 문제은행을 만드시겠습니까? 생성된 문제은행은 문제은행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문제은행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저장함에 있는 문제들만 조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보면 첫 번째 어드민 운영자 뭐냐면 이 지금 문제를 조합해서 문제은행을 만든 관리자의 아이디 이름 언더바 다음에는 만든 날짜가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과목이 없어. 그죠? 우리가 이제 만들 때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죠. 과목을 생성해주면 돼. 이제 녹색 아이콘 누르면 테스트 설정 변경하는 데죠. 자, 이렇게 과목을 바꿔줘요. 뭐 수학, 사회 알아서 고르고 자, 그룹도 선택을 해줍니다. 제목도 맞게, 아니 타이틀도 맞게 문제를 조합해서 만든 문제은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하고 저장하기 해서 돌아가기 보면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고 과목도 들어가졌죠. 자, 해서 타이틀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자, 수학 문제하고 그 역사 문제를 저장함에 담아서 만들었죠. 섞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은행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에서 문제 입력 HNC 문제 입력 일반으로 입력한 문제들을 이렇게 저장함에 담아서 선택해서 저장함에 담아서 그 저장함에 담긴 문제들만 가지고 또 다른 문제은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원래 있던 문제들인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자, 확인해보고 이거를 출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 목록에서 출제하고 싶은 문제들을 선택해요. 해서 위쪽에 있는 출제 버튼 눌러. 해서 확인. 그러면 문제은행에서 빠지고 출제가 된 거예요. 어디가 있냐면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면 조금 전에 출제했던 3개의 시험이 보여지죠. 이렇게 출제가 된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를 할 수 있어요.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다 출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따로. 그러면 그 문제들만 이렇게 저장함에 담아서 자, 이제 다시 자기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들만 골라 돌아다니면서 요거 이 문제를 출제해야 되겠군. 이 문제도 출제를 해야 되겠어 하면 문제 담기에 담아. 우선 이동하지 않고 담기만 했어요. 담고 또 다른 문제은행에서 선택해서 보고 이 문제도 함께 출제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문제를 골라요. 골라서 선택했죠. 선택한 다음에 이것도 저장함에 담았어. 자, 이제 담은 걸 가지고 문제를 담겨있죠. 이거를 선택 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문제은행 선택해서
확인해서 조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 문제 은행을.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타이틀, 과목, 그룹을 설정을 해주고, 과목을 선택해주고 그룹도 설정해주고, 여기서 저장 해서 돌아가기 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자기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들만 골라서 이런 시험을, 아니 문제 은행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그대로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출제 버튼 눌러서 그대로 확인. 좀 빠졌죠? 어디가 있어요? 테스트 출제 관리 목록에 가면, 자, 타이틀 클릭하면 이 맞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해서. 아시겠죠? 좀 편하겠죠? 사용하시기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삭제를, 아니 삭제 말고 큐뱅크로 옮겨요. 다시 옮길게요. 그래서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바로 출제를 해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문제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럼 편하겠죠. 이제 랜덤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자, 랜덤 출제는 좀 이따가 여기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이제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출제를 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출제가 됐는데, 아이고, 여기죠?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보여지죠? 학생들이 응시할 때도 이 문제 순서 그대로 랜덤이 아니라 이 순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뭐 랜덤으로 섞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한, 문제은행에서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한 그런 시험들은, 그런 테스트들은 문제가 랜덤으로 섞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순서, 문제 순서 그대로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가 랜덤으로 섞이는 경우는 이제 조건을 줘서 뭐 몇 등급짜리 또는 배점이 몇 점짜리, 단원은 또 무슨 단원, 몇 문제를 설정을 해서 출제를 하면 이제 그건 여기서 이제 테스트 출제에서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여기서 이제 출제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출제할 때만 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자기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아서 출제를 하게 되고, 그때 랜덤으로 문제가 섞여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출제했을 때는 랜덤이 아니라 입력된 순서 그대로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거를 다시 돌려놓죠. 자, 그렇게 문제 은행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더 설명드릴 게 있나? 잠깐만 좀 살펴보고, 여기 보면 저장함 열기가 있고 문제 추가가 있네요. 딱 보니까 문제를 좀 추가하고 싶어. 그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 추가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문제를 6번째 문제가 되겠죠. 5개까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입력하면 이제 6번째 문제를 입력하는 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입력 일반 입력했던 것처럼 게다가 문제를 추가로 입력을 하면 이 문제에, 이 시험에 문제은행에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추가 간단하게 입력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50점짜리라고 하고 6등급이라고 하고 질문 그냥 질문만 하고 보기 안쓰고 예문 빨리빨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하고 입력. 여러분들 입력할 거 있으면 다 천천히 다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입력되는지만 문제가 추가되는지만 확인하려고 빨리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보면 추가가 됐는지, 자, 추가됐죠? 이렇게 추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틀린 게 있어. 삭제할게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자, 문제 추가 눌렀더니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입력하는 문제 입력 폼이 보여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가서 문제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이건 좀 다르죠? 그죠? 이 뭐예요? 이거는 문제 입력 HNC로 입력했던 문제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한 문제씩 입력했던 것들은 문제 입력 일반, 여기에서 입력했던 문제은행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문제 입력 HNC로 해서 입력했던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문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추가는 마찬가지로 단원 선택하고 문제 파일 있으면 그 저번에가 아니라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거하고 이거 집 파일 이거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할 게 있으면 다시 그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또 변환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수준, 뭐 문제 개수, 타입, 예문 개수 선택해서 문제 추가 버튼 딱 누르면 추가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다.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입력하는 문제를 추가하는 방법이 그 HNC로 입력한 문제 같으면 HNC로 다시 추가할 수 있고, 하나씩 입력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저장함 있네요. 저장함 지금 비어 있어요. 자,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수리 영역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선택을 해. 선택하고 싶은 문제를 선택을 합니다. 저장함에 담아. 저장함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아래쪽에 보면 문제 선물하기가 있죠. 선물하기. 자, 선택했어. 선택됐죠, 문제가? 그래서 선물하기 눌러. 그러면 선택된 문제를 학생에게 선물하시겠습니까? 확인. 학생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해. 그러면 떴어요. 중학교 1학년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한테 선물하기. 자, 문제 선물 이후 창을 닫습니다. 자, 선물 됐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물을 하면 문제 선물 관리에서 스머프죠? 이 학생한테 조금 전에 선물했던 걸 확인하려면 여기 선택, 첫 번째 아이콘 선택해서 보면 조금 전에 선택해서 저장함에 담았던 문제들이 와 있어요. 이 스머프 학생한테 선물을 한 거야, 관리자가 조금 전에 이 문제들을. 그러면 이 문제 선물을 받은 학생은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 학생들을 보고 맞춤형으로 이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문제들을 이렇게 골라서 저장함에 담았다가 그거를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문제를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문제 선물 관리도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 관련돼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문제은행 관리에서 문제 선물을 문제은행 관리에서 보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설명드릴 게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필요 없는 문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안 쓰겠다 싶은 것들은 선택해요. 선택해서 삭제. 아래쪽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은행 관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은행 관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